이거는 지겹다니. 지겨워. 지겨워요? 아니 네가 해라. 뭘요? 이제 할 때 됐잖아 이제. 뭘요? 수업할 때 됐지 뭐 이제. 그렇죠. 이 에너지는 이제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정의가 된 거라 벡터와 벡터를 곱했을 때 그 물리량이 스칼라 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줄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뉴턴 미터이는데 줄이라는 단위입니다. 1이라는 거랑 에너지라는 거랑 같은 차원 등가인 거고,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느는 뭐 그런 관계가 될 거고. 조심할 건 이제 이게 이제 힘이니까 이거 벡터 값이고, 이것도 이동거리지만 실제로는 벡터 값이죠. 벡터 값인데 방향이 있는 값입니다. 방향이 있는 값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항공샷으로 봤을 때 물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위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거리라는 말로 붙여놓기는 한 거야. 그치? 붙여놓기 했는데 어떤 물체를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을 이동하게 되면 F와 S가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이어서 0도가 되면 어차피 이 값이 1이 되니까 10N의 힘으로 10m를 갖다 밀게 되면 100줄이라고 할 거지만, 이 자식을 이제 약간 삐뚤음하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10N을 가야 하는데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10m를 이동을 시켰는데 힘을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해서 이 사이 각도가 30도가 되면 이때는 이제 일의 양이 이 100이 아닌 거죠. 이 자식의 이동 거리의 방향이니까 이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 벡터가 30도니까 이쪽으로가 5가 될 거고, 이쪽에 5루트 3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x성분에 해당하는 f의 코사인 값이고요. 이게 f의 사인이라서 이 값이랑 이 값을 곱한 얘는 50 루트 3이 이 자식의 이제 어떤 에너지를 만들었겠지. 그럼 이때보다 에너지가 작은데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들쳐맨 다음에 슥 걸어 다녀도 이게 일을 한 건데, 나중에 이 거리를 갖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 변위를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칭 자체에는 거리라고 했지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야, 그렇지? 그리고 1이라는 값이 이제 얘가 0일 때, 힘이 0일 때라든가 이동 거리는 보이는데 힘이 0인 경우,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인다든가 빙판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도 힘을 가한 애가 없지만 이동 거리가 생겼지. 그럼 이제 에너지를 받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벽을 밀 때라든가, 그 다음에 코사인 스타가 0도가 되니까 이 세타가 이제 90도가 되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90도가 되니까 물체를 갖다가 들고 이동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원운동을 시키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인 거랑 아닌 거랑은 자꾸 과학에서 왜 자꾸 따지냐? 일을 받고 일을 혹은 또 일을 줘야만 이 자식의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일이 0인 경우라면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그 원운동을 할 때 여기 또 내가 이 지구가 있고 여기 또 이제 뭐 또 다른 인공위성이 있고 이 자식 뺑글뺑글 도는데 지구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쪽 방향에 이동거리가 있으면 항상 언제나 수직이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한테 지구가 일을 해주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원운동에서는 궤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궤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서 달이 지구로 안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요새 달 엄청 이쁘던데 밤에 달 한번 봐봐. 지금은 좀 달이 작다. 날씨 좋을 때 봐봐. 공기가 그냥 깨끗해가지고 태풍이 막 이렇게 밀어내서 그런가? 이번에 또 하나 날아오지. 우리 좋은 방패가 있어가지고 이번엔 일본이 막아줘서 그래. 이렇게 오다가 이게 중국으로 가서 한 방 때리더니, 야 이게 초속 40m더라 이거. 이 상륙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던데 여기.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또 일로 와. 여기 지나가면 다 힘이 죽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좀 더운 공기만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피해는 얘네들이 좀 보고요. 공기만 싹 밀어주면 너무 좋죠. 좋지. 교육적이지가 못한데? 왜요? 더우니까 비 좀 맞으면 되겠죠? 교육적이지 못한데? 안 되라고 비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아마 이게 탑반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오면은 어떤 애가 이제 이쪽을 갖다가 뭐 힘과 이쪽에 이동거리 그래프 했을 때 그래프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까지의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1의 양이겠구나, 이게 에너지의 변화량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탄성력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다 그랬더니 탄성력은 이런 식으로 이쪽을 미터라고 하고 뉴턴이라고 하면 x만큼을 당기는데 그때 버티려는 힘이 kx니까 이만큼의 면적의 의미가 이게 kx가 되면 2분의 1의 kx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물체를 당길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라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도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67페이지까지 잘 써 있고요. 그렇죠. 힘을 갖다가 학생들이 가끔 이제 파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힘은 포스입니다. 포스. 힘은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률입니다. 일률인데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야. 일을 갖다가 얼마나 잘하니 그런 뜻인데 우리가 쓰는 단위는 그러니까 시간당 한 일의 양이니까 FS를 T로 쪼개서 이게 이제 V니까 위쪽에 있는 양이 이제 줄이고 밑에가 이제 세크니까 줄 퍼 세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와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뭡니까 소형 가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능력치를 표현할 때 와트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뭐 비슷한 값으로 이제 HP라는 것도 이제 잘 쓰진 않죠. 얘는 뭐야? 제곱 아니야 임마. 틀린 말이요. 아니. 그렇지. 얘는 호스파워죠. 그러니까 말의 일률이죠. 말의 일률. 1 HP가 요만치 됩니다. 요만치.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마력이 말의 능력치를 뜻하긴 하지만 이 말이 예전에 그 산업혁명할 때 작은 말이니까 지금에 있는 이 커다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마력이 이만큼이면 대충 이걸 숫자로 보면은 이 뭡니까?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진짜요?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가 얘한테 달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지. 이 자식이 한 75kg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말의 능력치를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초당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자식이 75니까 9.8을 곱하게 되면은 뭐 대충 뭐 10을 곱해 750 정도. 그다음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야 여기 이제 대충 요만치가 나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이제 75kg, 750N을 1m/s 정도로 당기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의 능력치야. 그러니까 이 자식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깜짝 놀라서 푹 뛰어갈 거잖아. 그럼 사람이 1m/s로 올라간다 생각한 거야.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훨씬 더 지금의 말들은 훨씬 세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커다란 대형 기계들은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마력으로 많이 표시가 되니까 보통 엔간한 승용차들이면 한 200마력 하거든. 200마력? 200마력이면은 말 200마리랑 맞짱떠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네. 200마리의 말과 우리 아빠 차를 연결해서 1야 하게 되면 아빠 차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게임도 안 됩니다. 아마 지금 말들은 한 말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10마력은 좀 안 되더라도 한 6, 7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당시에 그 조랑말 같은 애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요새는 애들이 막 경주마 같은 애들 보면 우리가 뭐 말하면은 이제 경주마 떠오르잖아, 그렇지? 윤기 잘 자르고 막 이렇게 있는 이런 말. 요만한 코딱지만한 그 당나귀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력도 인류의 단위인데 뭐 현실에서 쓰고 있는 지금 관례상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좀 차이가 나니까 1마력이 말의 능력치는 맞지만 지금 뛰고 있는 경주마 같은 걸 상상을 하면 차이가 좀 크다. 차이가 좀 크다. 그래, 밀률,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렇죠. 일을 받으면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포텐셜, 운동,
탄성 포텐셜이죠. 물체를 들어올리면 중력에 대해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기는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mgh가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애가 받은 일의 양이 여기에 있을 때 v0로 움직였던 애한테 이쪽 방향으로 어떤 F라는 힘을 S만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속력이 또 빨라졌을 건데 이 자식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힘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면 등가속 3번씩에다가 넣어보니까 이 F는 MA니까 A S를 때린 값이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쪽에 FS를 남기면 이쪽에 2분의 1의 M에 V제곱에 2분의 1의 M에 V0의 제곱인데 이쪽에 남긴 텀이 이게 이제 1이니까 중간에 2를 받았더니 형태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의 형태인데 1이라는 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요게 나중에 에너지일 거고 이게 처음의 에너지겠구나.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런 식의 형태겠구나라고 해서 얘를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고 좀 전에 얘기 봤던 것처럼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의 K의 X제곱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특별하게 마찰 저항이 없으면 항상 유지가 되는 그런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마찰과 저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저항이 없더라도 중간에 충돌 과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충돌 과정이라는 건 이제 굳이 물체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힘을 갖다가 주고받는 힘의 교환 과정이 있을 때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라면 그때도 에너지는 손실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상황인가를 확인해서 마찰이 없구나, 저항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완탄이구나 하게 되면 그때는 에너지 보존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혹시나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써야 됩니다. 탄성 포텐셜이고요, 중력이고요. 다 아는 내용이죠. 별거 없는데요? 자, 에너지 보존이 제일 쉽죠? 제일 쉽죠.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게 뭡니까? 상황이 두 개나 세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건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 그 상황을 갖다가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지. 어떤 이렇게 있던 물체가 이 자식 이쪽으로 요만치 오게 되면 실선에 있던 애가 점선까지 요만큼을 이제 이동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처음에 갖고 있을 때 요놈들의 에너지와,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H만큼을 내려왔다 했을 때 물체가 제일 낮은 여기를 갖다가 일단 중력 포텐셜은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요 자식의 에너지를 봤더니 요만큼의 어떤 mgh만큼이 있고요. 정지 상태였다고 치면 그다음 이 자식은 mgh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 자식이 내려왔을 때 이 놈은 여기까지 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고요. 어차피 상관이 없겠죠. 얘는 평면을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얘가 기준점이 왔으니까 얘는 사라졌고요. 이 값이 2분의 1의 mv 제곱과 2분의 1의 mv 제곱을 만들었겠지. 말로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그 A와 B 중에 이 B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지고 그 A의 그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갖다가 만든 거죠. 이렇게. 아니, 이 자식의 에너지가 10줄이 줄었어. 10줄이 줄은 걸 가지고 이 자식이 3줄, 이 자식이 7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에너지 보존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두 개의 상황이 있으면 두 개의 상황을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을 식으로 써서 연결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선호하고는 회전 얘기하고 이런 캠프 가니까 캠프 수업하다가
맨날 했던 에너지 하니까 좀 지루하긴 하다. 3주 남았으니까 내일 다음 주에 내가 시험이지. 반배치가 다음 주죠. 반배치 다음 주니까 싹다 탁방 갈 수 있게 시험 잘 보시고 그다음에 물월 모의는 그 네 번만 볼 거니까 17일하고 23일 날 1회 이게 60분짜리 시험이니까 60분 시험 보고 60분 풀이하고 또 시험 보고 풀이하고 해서 두 개씩 해서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뭐야 TPL반은 아니지만 뭘 듣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 잘 맞춰서 수업 시간에 왔다 수업 시간에 가면 돼. 하루 추가해서 들으면 되니까 하루나 이틀 자기 시간 될 때 물어봐 애들이랑 같이 시험 봐서 누가 잘 보나. 물어반에 한 20명, 한 30명은 시험 보는 거 같네 이번에 보면. 그렇지. 시험 보니까 뭐 건이 너 신청했던데? 그러니까 물어 신청한 거잖아. 근 30명 가까이 되면 와. 상위 30개 나오겠지. 신난다.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지우 너는 안 신청했지? 저요? 했는데 아 너도 했냐? 안 했어요. 했겠지. 안 했다가 나와있네. 신청은 모르겠다. 하여간 문자 날아갔으니까 엄마들이 토요일날 다시 한번 공지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뒤쪽에는 연습 문제 하나 좀 사박사박 풀면서 얘는 몇 시까지 하냐? 네? 5시까지가 수업인가? 그래요? 4시 55분. 4시 55분까지? 네. 4시 55분. 한참 남았네. 이번 주 다음 주 시간이 널널하네? 그래요? 오늘 7강 다 끝난다 치고 다음 주에 8강 이게 정규도 있어. 성규 씨가 8강 9강 시간 끝나겠네. 다 풀기는 지루하고 숙제로 다 내기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위쪽에 있는 거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세 문제나 네 문제. 몇 개만 찍어 봅시다. 한 페이지 한 두 개씩만 찍어야겠다. 1부터 5까지는 좋아하는 숫자가 뭐 있니? 1부터 5까지.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1이요. 1.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5. 3할 줄 알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은 홀수를 좋아해요. 네, 7살? 뒤에는 뭐? 11, 12. 이렇게 6개만 먼저 풀어볼까요? 선으로 인정하는 거였구나.
모르겠는데 세계는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근데 중요한 게 안에서 작전을 잘 짰네. 그래서 방해석이 들어가니까 방해석이라고. 그래. 이거 왔다 갔다 하니 틀리니 차라리 낫다. 맞죠. 방해석. 성형. 아 너무 웃긴다. 활석 방향이 정석 한강분을. 석영이 수정이고 황옥이 뭐냐? 황호지요? 오 황호기니까 되게 노른 색은 것 같습니다. 야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은 다 보석이지. 그러네. 황옥이 사파이어냐? 이끌어봐요. 황옥이 사파이어고 강옥이 에메랄드고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인가? 어떻게 친숙한 이름 빨간색이었어. 그런 것 같은데. 사파이어 에메랄드인가 에메랄드 사파이어인가 그러던데. 이런 느낌. 빨간색이었어. 그래 단단한 정도 외워야지 뭐. 황옥의 좋은 색은 뭐야? 황옥의 좋은 색이 왠지 빨간색. 안 긁힐 것 같은데. 왠지 빨간색. 좋은 판이 안 긁혀요. 좋은 판이 안 긁히니까 좋은 판이 안 긁히면 좋은 색이 없나? 부셔야 돼요. 갈아오면 되지. 네. 왠지 빨간색.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겠지 뭐. 그렇죠. 지금 다이아몬드 궁금하면 갈아버리면 돼. 근데 가르면 혼나니까 안 가는 거지. 뭐였죠? 시간분의 이론입니까? 일관성이 일단 어느 특정 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다 짝대기. 인물이 그거 시간분의 MG 세대. 지난주엔 2시간이었는데 한 단어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를 다 풀어주신 거네. 그런가요? 두 단어인데요. 2단어를 했다고? 원운동 했잖아. 모든 운동이랑 안 썼어. 아 포물선 뒤에 안 썼나 이거? 안 했어요. 아 연습 문제 숙제 나온 거 포물선 연습 문제랑 원운동이랑. 아니 몰라. 그렇다는데요? 그래요? 1번은 뭔데? 마찰 없는 수평면에 2kg의 4N의 힘을 5초 동안 하면 여기 F라고 하고 T라고 하고
4N의 힘을 5초 동안 작용하면 여기에 있는 면적이 20이 될 건데 이 면적의 의미가 F 곱하기 T를 때린 값이니까 이게 M 델타 V라는 값이겠죠? 근데 M 값이 지금 얘가 2라고 했으니까 델타 V가 20이라는 뜻이에요. 델타 V가 맞습니까? 맞죠? 네. 마찰하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4N의 힘을 5초 동안 작용하면 5초 동안에 물체의 한 일회양이 얼마냐? 4N의 힘을 5초 동안 작용했으니까 20. 이게 F 델타 T. M 값이 2. V는 델타 V가 10이라는 뜻이고요.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으니까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겠죠?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죠? 100J일 거고요. 5번에는 FT 그래프를 보니까 요래 돼 있고요. 네. 이쪽이 20인데 F, 이쪽은 S. 그러면 이제 여기 1m, 2m 돼 있으니까 면적이 뭐 1이 아닐 거, 마찰이 있다는데 이게 뭐야?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작용했더니 여기에 있는 운동 마찰 계수가 0.2인 상황이고요. 네. 2m가 이동하는 동안에 F가 한 일의 양이 얼마? F가 한 일의 양이니까 면적 구하는 거네요. F가 한 일의 양이니까 2m를 이동하는 사이에 요만큼의 면적이니까 30이군요. 30일 거고요. 2m를 이동하는 사이에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마찰력은 뮤 수평면에 있으니까 mg가 수직한 게 될 거고 0.2에다가 m이 얼마라고? mg에다가 s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4줄만큼이니까 4줄만큼이니까 어? 2m를 이동하는 사이에 마찰력이 한 일. 뮤 맞는데. m 마이너스 g 박지가 잘못했어. 사잖아. 뭐야? 8라고. 이게 왜 8이야? 저 이제 운동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찰력이 하면 마이너스 4주죠? 네.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이 자식은 이 물체가 어떤 상태였을까를 보면은 이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죠. 이 자식이 받은 일의 총 합을 때리면 그 값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은 이걸 갖다가 FS라는 사람이 한 일과 F'S라는 마찰력이 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FS의 코사인스인데 이게 운동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은 지금 조건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힘의 크기가 변했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 때 30만큼의 플러스의 일을 했고 마찰력은 4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플러스의 26만큼이 된 거잖아. 요 값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2분의 1의 m의 뭐 v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델타 v죠, 델타 v. 델타 v가 루트 26이 생기는 상황이죠. 답제가 왜 이럽니까? 아이. 근데 뭐 간단한 문제니까 못할 것 같고 마이너스 4로 수정합시다. 6, 7로 한번 가보시고요. 6. 뭐야 이거? 문제 어디 안 갔다 왔어? 아닌데 어디 사이언스 방학이요? 아니면 CMS도 방학이 있었고 중간중간 쉴 때가 있잖아. 못 갔어요. 슬프죠. 정수비로 나타내요. 정수비로 나타내요. 11번? 11번? 아니 답
앞에 루트가 들어갔는데 정식이 나타나. 그렇죠. 11, 12, 12 정도로 다시 볼까? 6, 7가 한 뭐였지? 11, 12, 그럼 이론상 80N만 있으면 용수철을 0m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캠프 수업하다가 요 질문하게 했더니 3학년 애들이 틀린 애들이 많더라고. 야, 얘는 여기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면 예를 들어 이게 슥 내려가다가 네. 제일 바닥에 지나갈 때 네. 몸무게를 재보면 무게를 재면 A, B, C 중에 어떤 애가 제일 무거울까? 밑에 있을 때 네? 잠깐만. 뭐라고요? A, B, C 중에 네. 무게가 다르게 나타나거든. 이 밑에 이렇게 슥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하잖아. 네. 여기를 딱 지나갈 때 밑에 어떤 점을 딱 지나갈 때 최저점을 지나갈 때 네. 제일 무겁게 느끼는 애들은 누굴까? C요. 시 그치? 네. 물어보면 왜 C냐? 대바닥에 많이 받는다 가서 경험적으로 C가 제일 재밌잖아. 그게 아니라 A, C가 저기 아래 올 때는 A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전환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 아닌데? 뭐지? C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A. 쉬. 한 번에 보줬지만 답은 B입니다. B. 오 왜지? 답이 B인데 그러니까 이 언제가 제일 무겁겠니라고 하니까 니네 지난 시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여기에 있을 때 어떤 애가 네. 이쪽 방향에 mg를 받고 이쪽 방향에 수직항력을 받으면 네. 이 자식의 원운동할 때 MA를 만든 게 요 값일 거고, 그렇지? 네. 우리가 무게를 느낀다라는 얘기는 요 값이 얼마나 큰지를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같은 애들 조건이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을 거잖아. 네. 얘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오 그렇죠. 그렇지 않니? 여기에서의 뭐 공률 반경이라든가 뭐 다 똑같은데 얘가 다를 수 있는 거야. V라는 값은 뭔가를 보면 이 V라는 값은 우리가 루트에 이제 EGH라고 하는데 이 H라는 값은 네. 낙하한 거리야, 낙하한 거리.
낙하한 거리가 어떨 때가 제일 빨라서 세 놈이 같은 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속력이 똑같을 거잖아 다. 네. 근데 A가 여기를 지나갈 때 모양을 보면 A는 이런 모양인 거잖아, 이런 모양. 이때 A가 지나간 거잖아. 네. 이 상태라면은 이 세 개의 덩어리에 질량이 펼쳐져 있으니까 질량 중심이 어디니라고 하면 얘겠지. 오. 가운데 있는 애. 그럼 얘는 얼마나 떨어졌니라고 하면 이만큼 떨어진 거지. 네. 이만큼 떨어져서 생긴 속력이 생겼겠지. 근데 그렇죠. B가 지나갈 때는 얘가 모양이 이런 식일 거잖아. 네. 얘의 질량 중심은 요쯤 되지. 2대 1이니까 3등분 중에 한 요쯤 될 거잖아. 오, 그렇죠. 더 떨어진 거지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네. C가 되면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시 질량 중심이 여기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낙하한 게 가운데 있는 놈이야. 가운데 있는 놈. B가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낙하한 거라 속력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이제 C라고 어떻게 대답하는 중에 보면 이게 뭡니까? 롤러코스터 제일 뒤에 타야 막 제일 이렇게 스릴도 있고 빠르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에 이제 출발해서 다른 애들보다 이제 기차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 걸려 있다가 여기서 탁 풀리게 되면 이 자식이 낙하하는 것보다 이 자식이 낙하하는 게 좀 더 길죠. 그것도 이렇게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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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dal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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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dal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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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있고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턴할 때나 이럴 때 시야가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더 많이 변하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져서 이건 제일 끝에 앉으면 재미로 치게 되면 재미는 제일 있지만 이제 누가 더 제일 재밌게 있는가 아니라 무게를 물어보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무겁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가 역시 C라고 얘기하는구나. 가운데가 가장 무난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을 거라. 아 그래요?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을 거니까 네.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끝에 앉아야지. 그치 재밌지 않겠냐? 아 근데 좀 무서운 거 싫어요. 아무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지금 지난주에 한참 더웠을 때 에버랜드 제일 유명한 거 뭐냐고 했어. 틱스였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하여간 그놈이 대기시간 10분이었대. 겨울. 에버랜드에 사람이 없대. 아 그때 갈 거. 대기시간 0분. 제일 재밌는 걔가 10분. 사파리가 맥시멈 30분. 사파리도 뭐 가면은 막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게 일도 아닌데 지난주에 막 38도 막 했잖아. 그때 에버랜드에. 그때 가면 뽕을 제대로 뽑게. 더워 죽었겠지. 이거 30하고 10이 나오니? 이번 30. 와 많다 이거. 맞아요. F가 있고 무게가 60톤이고 V는 0.2고 그래서 F에. 힘이 60이니까 60이면은 30이니까 30이네요. 네. F 곱하기 S니까 이 물체가 그렇죠. 얘가 지금 30N이라 네. 얘를 갖다가 0.2m/s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줄도 0.2, 요 줄도 0.2가 올라가려면 요 줄을 당기는 거는 그 2배에 해당하는 값을 당겨야 되니까 분명히 얘네 갖다가 이 0.4m/s로 당기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한 인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12W일 거고요. 물체가 당하는 인류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12W일 건데 얘로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올라가려면 움직도르기 때문에 2배의 거리를 당겨줘야 되고요. 실제로 치면은 얘는 12W의 일을 받았지만 사람은 도르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르래를 들어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12W를 뭐 초과하는 어떤 값이겠죠. 조금은 손해가 생기지 이래. 도구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자, 7번에는 66kW 나옵니까? 까비요. 까비니 이거는? 까비는 아니고 아무튼 들렸어. 얘는 뭘까? 자, 질량이 1000kg인 네. 요 자식?
유자식의 MGA가 1000kg, 1000N. 자, 1000N짜리가 있고요. 적재 용량이 800kg인데 800kg? 여기 여기서 쉬운 건가? 최대로 적재했으니까 유자식의 MG 값이 8000N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 마찰력, 이 벽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마찰력이 있을 건데요. 이 마찰력이 400N. 운동 마찰력이겠죠. 네. 그러면 3m/s로 올라가기 위해서 3m/s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쪽에서 가야 되는 힘은 요마가 있으니까 그럼 18,400 아닐까? 네. 4만 50점. 그래서 55.2가 중력가가 또는 10이잖아. 질량이 1000이고요. 적재 용량이 800이고요. 일정한 마찰력 400은 윗방향으로 운동을 윗방향? 문제가 또 잘 잡는 이게 뭐가? 이게 이상한데? 일정한 마찰력이 400이라는. 위 방향으로 운동을 왜 위로 작용해? 방 운동을 방해한대요. 방해하고 아래로. 일정한 마찰력이 왜 아랫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윗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거니? 위로 올라오려고 하니까요. 어? 들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운동 방향으로 아, 일정한 마찰력 400N은 윗방향으로의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아랫방향 맞네. 3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률이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9겠죠? 이거 아니야? 네. 네. 65.2kg 어? 65.2 이게 65.2야? 65.2kg 저희 65이에요. 65점이 아닌데 55. 이제 왜 답이 근데 66에 딱 떨어지는데 왜 이래? 뭐야? 400에 4,000 성정이나 봅시다. 그림과 같이 누군가 해답을 제시했으면 400을 4,000으로 하면 된대요. 어? 400을 4,000으로 하면 된대요. 아 이게 오타야? 네. 400 알고 있어요. 와우 22,000에다가 3 아 그러네. 마찰력이 4,000인가 보네. 답 줄여봅시다. 몇 번이야? 102번. 아 그러네요. 마찰력이 4,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찰력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입시다. 마찰력이 4,000이랍니다. 오타네요, 오타.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오타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 오타입니다, 오타. 그렇죠. 마찰력 4,000으로 해서 답은 66,000. 11번, 12번. 지환이는 여행을 간 거니까 해외 도피가 여행 거는 본반도 안 오는 거네? 얘 어디 갔어? 예, 그 일본 삿포로로 해외 도피했어요. 맥주 한잔 하겠구만. 삿포로 맛있는데. 삽소 오! 태풍 오는데? 그런데? 해외 도피라니까 여기. 오전인 거 아직 그렇게 해외 도피가 주말 했어. 진짜 더네요. 삿포로야 또 이러고 나와서 신혼이 놀러 왔나?
그거는 무슨 강릉이 시원가. 시우도 강남 놀러 왔어? 청소를 해도 됐어요. 강남이랑 사자 먹고 하자는 거잖아. 갈 수가 없네. 내일 미용실 예약해놨는데. 그냥 머리를 자르고 파마할까, 자르지 말고 파마할까. 아줌마 파마, 빠글빠글 아줌마 파마할까, 적당한 파마할까. 그러게요. 할머니 빠글빠글한 파마할까. 재밌겠다. 이제 립을 해야 괜찮아. 그런가? 아무튼 그랬어. 빠글빠글한 거. 위가 루트에 일대 루트 2랑 2 내 이기지 형. 이형 내 이기지. 루트의 2G의 델타 H인데 이 델타 H가 낙한 거리니까요. 낙한 거리가 1대 2니까 1대 루트 2겠죠 얘는. 간단하고요. 12번은 압축되는 길이가 얼마냐. 그렇죠. 뭐 이런 거 풀이는 답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상황을 이제 에너지 보존으로 풀 건데 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 얼마나 압축되겠니라는 요걸 물어본 거잖아. 그랬을 때는 이제 운동의 제일 밑에다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잡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2m라고 돼 있으니까요. 2m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상태랑 이 에너지 상태를 식으로 해보면 에너지라는 건 중력 포텐셜과 운동과 탄성 포텐셜이니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저 자식의 에너지가 몇 킬로야? 1kg m g에 h에다가 이제 2 더하기 x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에너지 없고요. 융철도 가만히 있습니다. 탄생 에너지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되면 위치 에너지의 기준에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없고요. 멈췄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 됐겠죠? 그럼 10인데요? 따라가면 돼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빵이군요. 네. x가 2네요. 4m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4m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내가 구한 이 값에서 만약에 x가 2가 나왔다 했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2m가 안 되면 이게 뭡니까? 이 용수철이 최대 압축되는 길이가 얼마겠니? 라고 했을 때 낚는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치. 그 용수철의 탄성항기까지 내려갔다가 이 물체는 튀어나왔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 그치? 2m는 4m보다 작으니까 2m가 압축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여기를 갖다가 뭐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20을 잡고 20이 2분의 1의 kx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그런 식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탄성 에너지 잡을 때는 이걸 특히 조심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퀴즈도 몇 개 정도 더 해볼게는데요. 13, 15? 13, 15가 그나마 좀 다음 페이지는 문제가 좀 신기해. 3kg, 5kg 그리고
지한이 일본 갔다 오지 않았냐? 네. 똑같은데? 영상 찍어줄 수 있냐고? 일본에 있으면서 닮은 것 같더라. 그래요? 뭔가 왜 이상한 거냐? 한거 아니야? 붙인 거 아니야? 약발인 거야?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메디폼 아니야 메디폼? 붙인 거? 상처 나면 그 메디폼 붙이면 막 뽀글뽀글 하얗게 올라가서 그거 되게 웃긴데. 근데 그렇다 옛날보다 애들이 여드름이 좀 덜 나는 것 같다. 그래요? 옛날에는 여드름 이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애들이 다 중 2, 3 되면 애들이 이렇게 막 공부하다 이마 같은 데에 여드름이 꽉 차가지고 나도 그랬었는데 그래요? 맨날 이렇게 여드름 띄고 있고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고 있고 맨날 그랬고 요새 애들이 여드름이 별로 없네? 이게 뭐가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 신기하네. 아 그러네. 한 번씩 여드름 띄면 재밌는데 이거. 뛰다가 피나고 그러면 재밌는데. 피나고 피딱지 생기고 피나고 피딱지 생기고 막. 물체가 서로 지나치는 순간, 서로 지나치는 순간, 서로 지나치는 순간.
얘도 지금 보면은 요 파란 상태가 이렇게 까만 상태로 변했을 거잖아. 요마가 올라가고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뭐 2m가 되는 곳이겠죠. 처음에 파란 상태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뭐 포텐셜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기준 잡아 놓으면 이 자식의 위치 에너지가 mg에 h가 얼마? 이만큼 있고 이 자식은 기준점에 있었으니까 에너지가 없었네요. 에너지가 이제 200만큼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여기에 가게 되면 3kg와 5kg가 8kg짜리가 mg에 h니까 요거에다가 나머지가 다 이제 이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변해버리겠죠. 이게 둘의 위치 에너지의 합이니까 8kg. 요 두 놈이 3kg와 5kg가 2m 상공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값이 얼마니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40이겠네요. 40. 바닥에 떨어지면 5kg의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면 지금 먼저 이걸 갖다가 등가속도로도 풀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챕터가 에너지다 보니까 또 이 나중에 사항을 보게 되면은 얘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럼 이 자식은 하늘에 올라가 있을 건데 얘가 그럼 대신 4m를 이렇게 올라가 있겠네요. 그럼 처음에 상황의 에너지가 200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200이었는데 이 값이 바닥에 있는 이 상태일 때도 똑같을 건데 이 자식이 그게 3kg잖아. 저 자식의 이게 뭡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가 mg의 h만큼 있고요. 나머지가 뭐가 돼 있는겨? 뭘 구하는 거니? 5kg짜리나 뭐 3kg짜리나 같은 줄이니까 둘 다 2분의 1에 m 값이 3 더하기 5겠죠? m의 v의 제곱으로 변해 있겠죠? 그러면 80이니까 얼마? 80에 20에 4, 5, 20 맞네요. v가 1호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하나씩 잘못해서 이 자식 위치 에너지하고 이 자식은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해서 뭐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뭐 실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자, 15번에는 2kg의 물체가 1m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의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 운동해서 K 값이 10인 용체를 압축시키고자 한다. A, B 구간에는 마찰이 없고 이 밖에 여기는 마찰이 있군요. 여기는 마찰이 있는데 마찰 계수가 4분의 1이더라. 그러면 1번에 자, 물체가 용추로부터 1m인 지점을 5m/s로 지나 부딪혔을 때 용출의 압축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식으로 하게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에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가 포텐셜로 저장이 돼버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식으로 하면 처음에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을 때린 값이랑 그 다음에 마찰 계수가 4분의 1이었으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U에다가 mg에다가 s를 때린 값 5만큼이 줄네요. 줄은 값이 얼마야? 20이군요. 20만큼의 에너지가 2분의 1에 k의 x의 제곱이 될 거니까요. x가 그러면 2가 되겠군요. x가 2가 되네요. 네. 2가 되고요. 네. 일단 물체가 최대로 압축된 상태에서 밀려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이동한 건 A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답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가 지금 처음에 여기에 압축이 돼서 물체가 있을 때 이 자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치게 되면 에너지는 이제 20인 건데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면서 물체가 멈추게 되는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갖고 있었던 요 20이라는 에너지를 U
MGS로 날려버리는 거죠. 마찰력에 한 1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20이라는 값이 아까 얼마 4분의 1에 MG에 S를 때린 값이니까요. S가 5군요. 4군요 4. 오케이. 그거는 문제가 쉽긴 하지만 TPL 보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최근의 문제고, TPL반이 아닌데 TPL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최근 기출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6개 정도는 있으니까 최근 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TPL반들은 계속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니까 미리 풀어보지 말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걸 우리는 주간 테스트로 보니까 아, 미리 풀어보지 말고. 모의고사는 아직 다 정리를 안 했으니까 아직 못 풀겠지. 너희들 모르지. 60분 어려워요. 모의고사. 지금 모의고사를 요새 수준에 맞게 바꾸는 중에, 옛날에는 그래도 좀 킬러 문제를 한 두세 개는 넣어서 풀이할 때 맨날 이런 거 풀이하기 재미없어서 어려운 걸 집어넣는데, 실제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옛날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일 때의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중급 문제가 올림피아드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만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재편하고 있는데, 그래서 2개씩 보는 게 충분히 시간이 남죠. 2개씩 봐도 충분해. 그 최대 응시생이니까 여태까지 응시생이 20명이 넘었던 적이 거진 없는 것 같은데, 20명 초반이 있었던 것 같아. 21명인가 22명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TPL반만 21명에다가 물트에 있는 애들이랑 숨어있는 애들이랑 이런 애들 치게 되면 30명은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없으면 못 봐요 지금. 못 봐. 보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일단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고 강의실이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이동을 해라.